글로벌 나비 효과의 박PD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MC 두 분 나와주세요. 2026년 3월 3일 화요일, 현재 여러분의 지갑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방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언하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영수증에 찍힌 명목상의 가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서비스와 실질적 가치는 이미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입니다. 가격은 동결한 채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빈도를 교묘하게 삭감하는 현상이죠. 과거 제품의 물리적 용량을 줄이던 슈링크플레이션을 넘어섰습니다. 이 현상의 거시경제적 본질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언방준비은행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인색하게 굴어 실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제 현상을 스킨플레이션으로 엄밀하게 정의했습니다. 소비의 물가지수, 즉 국가가 발표하는 공식 CPI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지표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숨겨진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이 명목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빈도, 혜택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명백히 하락한 것입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의 체감 물가가 악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군요. 물리적인 제품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은 당장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착취당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변환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호텔 산업입니다. 2024년 미국 호텔의 평균 일일 요금 ADR은 158달러 67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숙박료는 정점을 찍었는데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후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은 2026년 현재 장기 투숙 브랜드에 대해 격일 청소를 완전히 기본 정책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생존을 위한 고도의 합리적 선택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포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선택적 품질 재배분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교묘한 운영비 삭감에 불과합니다. 투숙객은 동일하거나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매일 받던 객실 정비 서비스를 이틀에 한 번만 받게 되는 명백한 가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를 감안하셔야죠. 미국 호텔업협회 통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전체 호텔의 65%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키핑 부문은 38%라는 압도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핵심 서비스를 핑계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기업이 스마트 TV나 로비 인테리어 등 투숙객의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시설에 자본을 투자하고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집약적 서비스를 감축하는 것은 극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업의 기만적 전략이 폭로되는 부분입니다. 로비 인테리어나 최신 전자기기 같은 눈에 보이는 일회성 설비 투자에는 돈을 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나가는 인건비나 청소 비용 같은 반복적 운영비는 극단적으로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를 유지한다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북미 호텔 게스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죠. 투숙객의 77%가 호텔 내 식음료 시설을 이용할 정도로 내부 시설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품질, 식사 공간의 청결도, 시설 유지 만족도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 전반의 표준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침대 시트 교체나 욕실 전체 청소 같은 고강도 노동을 배제하고 휴지통만 비우는 이른바 경량 청소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심지어 수건 추가 요청 시 요금을 부과하는 행태까지 확산되고 있죠. 투숙객이 친구 미교체에 동의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환경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두 가지 긍정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은 운영비 절감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한다면 청소를 받지 않을 때 지급되는 포인트의 가치가 실제 인건비 절감분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보상 수준은 기업이 아끼는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이것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서비스 삭감을 강요하는 상술입니다. 시각을 넓혀서 항공산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항공산업에서는 이미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항공산업은 스킨플레이션이 가장 폭력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동의하기 어렵군요.
항공사가 티켓 기본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수화물, 좌석 지정 등을 유료 옵션으로 분리하는 언번들링 전략은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포장하기에는 2026년 현재 그 부작용이 임계점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단순한 옵션 분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차별 가격과 노골적인 단속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죠. 자신이 쓰지도 않는 수화물 처리 비용이나 특정 좌석 운영 비용까지 전체 승객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무료 위탁 수화물 정책을 고수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조차 2025년 자본시장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결국 해당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매출 창출이라는 재무적 판단이 작용했겠죠. 네,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을 왜 소비자가 내야 합니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치명적 팩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규제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린 사안입니다. 2026년 2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항공권 검색 단계에서 수화물 등 부가 수수료를 사전 공개하려는 교통부 규정을 무효화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보장하는 판결로 해석해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차단당한 겁니다. 이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때문에 소비자는 연간 5억 4,300만 달러를 과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항공사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수화물 명목으로만 무려 73억 달러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옵션을 선택한 소비자가 지불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두 번째 팩트를 들어보시죠. 동적 가격 책정 알고리즘의 폭력성입니다. 동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아닙니까? 단순한 수요와 공급 수준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항공편을 예약하더라도 사람마다 수화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알고리즘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작동 중입니다. 소비자는 왜 자신이 특정 가격을 강요받는지 근거조차 모른 채 알고리즘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데이터에 맞춘 최적화된 가격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팩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현장 단속 보상 시스템이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프론티어와 스피릿 항공이 직원들에게 위반 적발 인센티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600만 달러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차원 앞. 가방 1개를 탑승 게이트에서 강제로 체크인시킬 때마다 직원에게 5달러에서 10달러를 현찰로 쥐어준 겁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객을 상대로 한 함정 단속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항공산업의 이러한 수익구조 다변화 현상이 2026년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덮치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 시장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스킨플레이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2025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26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국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중산층에게 완전히 일상화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직접적인 생활물가 타격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국내 지표를 보면 모순이 더욱 뚜렷합니다. 2025년 4분기 국내 5성급 호텔의 레부파, 즉 객실당 수익은 전년 대비 39.4% 급증했습니다. 유례없는 호황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3.9%로 전 산업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 역시 이미 유료 좌석 구매와 초과 수화물 사전 구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과정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식 불투명한 부가수수료 모델과 얄팍한 경영 청소 모델을 빠르게 수입한다면 한국 소비자의 체감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전환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라는 위기가 한국 기업들에게 압도적인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위기를 단순히 서비스 삭감이나 가격 인상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폼으로 확장 중인 야놀자의 사례를 보십시오. 인력 부족과 비용 구조 문제를 고도화된 기술로 극복하며 전 세계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현장의 청결도나 식음료의 질적 저하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2026년부터 도입되는 오프라인 현장의 하드웨어 혁신이 중요한 겁니다. 롯데호텔의 선도적 행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은 객실 정비와 비품 운반에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건을 가져다 준다고 환대 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하우스키핑 38% 부족 사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완벽한 해결책 아닙니까? 한국의 기술 투자는 인건비 감추기가 아닙니다. 무겁고 반복적인 노동 집약적 업무를 로봇에 이관하고 인간 직원은 대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산업의 진화입니다. 기술과 자동화가 단기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체감 가치의 삭감을 영원히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라는 화려한 장막 뒤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원가 절감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없이는 지속적으로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규제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총액 표시 의무화가 최우선입니다. 호텔은 청소 빈도와 민원 데이터를 수치화해 공개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예매 첫 화면에서 수화물을 포함한 모든 부가 수수료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치를 수치화한 새로운 보조 지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명확한 데이터 없이는 소비자는 이 치밀하게 설계된 스킨플레이션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는 포식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투명성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제 기업들을 향해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과 자동화로 고객의 눈을 가리고 비용만 깎아내는 얄팍한 이윤 창출은 치열한 시장에서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재무제표 방어를 위해 고객 경험을 훼손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묵묵히 지켜내는 기업만이 프리미엄의 자격을 증명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기 가격표의 함정에 속지 말고 본질적인 대면 서비스의 수준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서비스의 실질적 가치를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야 집중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